정치적 참견 시점 정티팀 박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스터 국보법의 장관 기준은인데 미스터 국보법 하면 일단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별명인데 맞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 조국 후보자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습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장 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국가보안법 해설까지 출간을 했을 정도로 국가보안법 전문가고요. 반면 조국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고 자신도 이제 1993년 옥살이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옥살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장관이나 공직자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들 꽤 있지 않나요? 네, 현 정부에서는 먼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고요. 또 장관급인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국가보안법 전력자입니다. 과거 보수 정권, MB 정권 때는 이재호 전 특임장관 또 정병국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국가보안법 전과자입니다. 그러니까 7, 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정계에 진출한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도 국회의원 가운데 20명 정도는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고요. 네. 일부는 보수 야당 소속이기도 한데요.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조국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도 계속 들어보시죠. 네.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당은 사실 정반대 입장입니다. 공안, 검찰, 낡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이제 돌아가려면 오히려 조국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역대급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기자들 아베에게 물어봐라인데 민주당이 오늘 일본 기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거는 아베한테 물어봐라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가 오늘 일본 기자들을 불렀는데요. 간담회 시작하자마자 일본에게 가장 아픈 대목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평화봉송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70km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진행합니다. 일본 정치에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고 일본 기자들이 불매운동이나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렇게 좀 불편한 질문들 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너희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까 아베한테 가서 물어봐라 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답과도 들어보시죠. 네. 한일관 감정 주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제품을 사라 마라 한 적 없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일본 정부에서 원인 제공을 하고 아베 정부에게 묻는 것이 저는 맞다. 앞으로도 다른 호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기존대로 하면 되죠. 1000명이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힘세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를 보는 것 같다. 네,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가 우리 특파원들을 불러서 자기네 입장을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성격의 자리였고요. 당시 일본 정부는 촬영이나 녹취도 못하게 하는 언론 후진국 같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아니었고요.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여론전도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애 기자였습니다.